부산의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던 어느 겨울 저녁, 칠순을 넘긴 김호성 씨는 홀로 좁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자식들이 웃으며 모여 있던 것일과 달리 그의 곁은 적막했고 귀에 선명히 밝힌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 그냥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순간 그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다.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 보답이 결국 이 한마디였던 것이다. 김호성 씨의 인생은 늘 가족으로 시작해 가족으로 끝나는 듯 보였다. 20살간 넘었을 때부터 새벽이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무거운 짐을 나르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시장에서 쉴 틈 없이 몸을 던졌다. 손에 남는 돈은 모두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고 자신을 위한 소비는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고기 한 점도 입고 싶은 옷 한 벌도 끝내 참아내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는 늘 이렇게 속삭이듯 다짐했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 아이들이 잘 자라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내가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날, 그는 어린 두 아들을 품에 꼭 안고 말했다. 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그의 삶을 붙잡는 유일한 줄기였다. 그는 그날 이후로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다. 낮에는 일터에서, 밤에는 경비실에서, 새벽에는 공사장에서 그는 땀을 흘렸다. 그리고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두 아들의 미래를 만들어 갔다. 결국 아들들은 자라나 사회에 나가 안정된 직업을 얻었고 그는 비로소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되겠지. 이제야 내 노력이 보답받겠지. 그러나 그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졌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가 태어나자 그는 다시 불려갔다. 아버지, 우리 아기 좀 봐 주실 수 있죠? 그는 기꺼이 달려갔다.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고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고 허리가 휘청거려도 손자가 웃어주면 행복했다. 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역할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그것도 내 몫이라며 묵묵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어느 날 큰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가슴은 또 한 번 내려앉았다. 아버님, 혹시 모아둔 돈 있으세요? 학원비가 부족해서요. 그동안 용돈 드린 거 모아두셨잖아요. 순간 그는 당황했지만 사실대로 말했다. 남은 게 없구나. 나도 생활비가 필요해서.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게 바뀌었다. 아, 그렇군요.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날 이후 아들들의 태도는 서서히 변해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는 뜸해졌고 함께하던 식사 자리도 줄어들었다. 명절날 설거지를 하며 거실 대화를 흘려듣던 순간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큰며느리의 한숨 섞인 말이 귀를 스쳤다. 아버지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솔직히 여기 계시면 우리도 불편해요. 이어지는 작은 며느리의 말은 더 깊은 상처가 되었다. 그동안 저희가 드린 용돈이 얼만데 왜 없는 척만 하세요? 연금도 있고 집 한 돈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또래분들이랑 계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 순간 김호성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을 아껴 쓰고 먹고 싶은 것 참으며 하고 싶은 것 모두 뒤로 미루며 살아온 이유가 결국 짐이라는 두 글자로 돌아왔음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새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결국 이걸 듣자고 그렇게 살아온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리고 이 순간의 결심은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된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 아무도 몰랐던 노후에 대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부터 김호성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날 밤 김호성 씨는 깊은 절망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거실에서 흘러나온 그 말, 아버지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말은 메아리처럼 되돌아왔고 가슴은 벼락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듯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이었나? 내가 바란 건 단지 자식들 곁에서 늙어가는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절망은 깊었고 가슴을 파고드는 고독은 차갑게 그를 짓눌렀다. 새벽이 다가올 즈음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오래전 병상에서 힘겹게 그에게 했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 여보, 경주에 있는 그 밭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거야. 당시에는 허허벌판에 불과했던 땅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생활비에 쫓겨도 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건 단지 아내의 간곡한 당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새벽, 이유 모를 예감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고향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40년 전에 아내가 사둔 그 밭다. 아직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장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아저씨, 지금 그 땅 내놓을 생각 있으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됐어요. 곧 KTX역도 들어섭니다. 보상금이 엄청납니다. 순간 그는 숨이 막혔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곧장 고향으로 내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차마 실감할 수 없었다. 버스를 타고 경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경랑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40년 전 아내와 함께 걸었던 논두렁길,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웃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달랐다. 허벌판이었던 그 자리에 새 도로가 뚫리고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없던 땅은 이제 도시 개발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김호성 씨는 온몸이 떨렸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지켜낸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땅은 이제 그의 운명을 뒤바꿀 열쇠가 되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계약을 진행했고 며칠 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었다. 그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 스스로 다시 설 수 있는 힘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가슴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절망 속에서 움켜쥔 그 희망은 불씨처럼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작은 어렵다고,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김호성 씨는 달랐다. 그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적처럼 기회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 기회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권리가 주어진 것이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약해진 몸.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오히려 강한 의지를 보았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아버지로, 가장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김호성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결심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그의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다. 요양원에 들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꾸려가는 길을 걷기로 했다. 절망은 더 이상 그의 무덤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을 열어젖힌 순간 그의 노년은 전혀 다른 색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김호성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노후란 결국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나를 지켜내는 것일까? 그의 대답은 분명했다. 절망을 뚫고 나온 깨달음, 그것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행동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 결심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김호성 씨의 통장에 커다란 금액이 들어온 순간 그는 단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치지 않았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쳐온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토대였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그저 통장에 숫자만 쌓아두면 또다시 과거처럼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돈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겠다고.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다. 70이 넘은 나이에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버틴 경험이 있었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지혜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를 숫자로 세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값진 자산이었다. 그는 그 자산을 믿기로 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원룸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부산의 대학가 근처 젊은 학생들이 꾸준히 몰리는 곳을 찾아 발품을 팔았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건물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익힌 덕분에 그는 금세 좋은 자리를 알아보았다. 적당한 가격에 원룸을 사서 세를 놓자 매달 안정적인 임대료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땀 흘리지 않아도 생활비가 충당되는 경험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는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구나.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원룸 수익이 자리를 잡자 이번에는 자신이 평생 몸으로 익힌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젊은 시절부터 못 고치는 것이 없다는 소리를 듣던 그는 작은 철물점을 열었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고 가게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사장님, 수도꼭지가 새는데 좀 봐 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 전등이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사람들은 그의 손길을 믿었고 그는 그 신뢰에 성심껏 보답했다. 작은 고장 하나를 고쳐주면서도 그는 마치 오랜만에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소문은 금세 퍼졌다. 김호성 사장님 가게는 깨끗하고 정직하다. 비싸게 받지 않고 늘 웃으면서 맞아주신다. 그의 가게는 단순한 철물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는 공간이 되어 갔다. 젊은 세입자들은 집안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준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혼자 사는 이웃들은 그의 가게에 들러 차 한 잔을 나누며 외로움을 덜었다. 그는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한편 그는 기술과 경험을 더 넓게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손주 세대가 쓰는 방식으로 자신도 배워보기로 했다. 작은 블로그를 개설해 생활수리 노하우를 올렸고 휴대폰으로 간단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서 서툴게 웃으며 오늘은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민망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영상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이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다. 이제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였고 그 다리를 통해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나이든 노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경험을 자산으로 바꾸는 창업가이자 지혜를 나누는 선생님이자 동네의 든든한 이웃이었다. 그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그 땅을 팔지 못했다면 여전히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았겠지. 그러나 지금 나는 내 힘으로 설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의미를 넘어섰다. 그것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길잡이가 되었다.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 손에 쥔 돈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김호성 씨는 이를 몸소 증명해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다시 세운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원룸에서 들어오는 임대료는 매달 일정하게 생활비를 보장했고 철물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 주었으며 온라인 활동은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어느 날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돈은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야. 진짜 목적은 내가 당당하게 사는 거야.
경제적 독립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돈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김호성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을 좇으며 사십니까? 그는 이미 답을 내렸다. 그리고 그 답은 그의 노후를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김호성 씨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지만 어느 순간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진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 의사의 말을 들으며 그는 머리가 하얘졌다. 혈압이 위험 수치에 있습니다. 당뇨 수치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은 마치 종이 울리듯 그의 가슴을 울렸다. 돈이 생겼다고 안심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경제적 독립이 삶의 기둥이라면 건강은 그 기둥을 지탱하는 뿌리라는 것을. 뿌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기둥이 튼튼해도 결국은 쓰러지고 만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내 몸부터 돌보겠다고.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70이 넘은 몸으로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건 어린 시절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부산 동네 산책로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걸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된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자 어느새 1시간 동안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거울 속의 얼굴은 조금씩 밝아졌다. 운동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식습관도 완전히 바꾸었다. 평생 혼자 살면서 대충 라면이나 김치찌개로 끼니를 때우던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제철에 나온 채소를 직접 시장에서 사와 조리했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발효식품과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짰다. 처음에는 귀찮고 성가셨지만 몸은 솔직하게 반응했다.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잡혔다. 무엇보다도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건강이라고 했는데 돈보다 먼저 내 몸을 챙기는 게 진짜 가치였구나. 몸이 변하자 마음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늘 고독과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수야, 잘 지냈나? 우리 얼굴 좀 보자.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와 마주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웃던 그 순간 그는 느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아직도 내 곁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요가 수업에도 참여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 포기하고 싶었지만 옆에서 함께 웃으며 따라하는 또래 어르신들의 모습이 그를 계속 붙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조금씩 하면 돼요. 그 따뜻한 격려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꾸준히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몸의 균형이 잡히고 무릎과 허리의 통증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다시금 깨달았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몸과 건강을 지키는 일과 동시에 그는 인간관계도 새롭게 쌓아가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가족만 바라보다 보니 친구, 이웃,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소홀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깨달았다. 진짜 요양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동네 주민에게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말을 걸었고 옛 직장 동료에게는 오랜만에 얼굴 한번 봅시다 라고 연락을 했다. 작은 용기였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다.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웃음과 대화 속에서 삶의 온기가 다시 차올랐다. 그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에도 나섰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가난 때문에 미술 도구조차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던 그는 이번에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다. 처음 붓을 들어 종이에 색을 입힐 때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색이 번져 나가며
한 장의 그림이 완성될 때 느낀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림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나아가 하모니카 동호회에 가입해 옛 노래를 함께 불며 있고 지냈던 청춘의 감정을 다시 되찾기도 했다. 김호성 씨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내가 병원 침대에서 들었던 그 충격적인 말이 없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내 몸을 방치하며 살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절망이 있었기에 이제는 진짜 내 삶을 돌보게 됐다. 그는 이제 알았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지고 건강이 있어야 비로소 관계도 행복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지 운동이나 식습관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마음을 열고 맺는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요양원을 고민하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새롭게 시작했고 마음을 열며 사람들과 웃음을 나눴다. 진짜 요양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을 내가 지켜내는 것이었다. 김호성 씨는 이제 누구보다 건강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김호성 씨는 어느 날 자신의 가게 앞에 서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부정했던 등이 곧게 펴졌고 눈빛에는 다시금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동안의 세월은 그를 수없이 짓눌렀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노후란 자식에게 기대는 것도 누군가가 마련해준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었다. 진짜 노후의 대안은 바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는 돈도 건강도 그리고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였다. 예전에 그는 늘 아버지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가장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역할도 아닌 온전히 김호성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라는 명분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이 나이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유로워졌다. 경제적 독립은 그를 남의 눈치에서 해방시켰고 건강은 그를 몸과 마음의 굴레에서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날들을 살아가고 싶은가?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좋아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날들이었다. 그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아침이면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놓고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하루를 열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스케치북에 그림을 몇 장 그려보기도 했다. 때로는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를 고르며 상인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자 그는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사는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구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이제 그는 자식을 향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찾아와 다시 한번 효도를 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을 때 그는 차분히 대답했다. 효도는 부모가 힘들 때 하는 거다. 부모가 잘 살고 있을 때 와서 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투자다. 이 말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의 인정에 목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만을 남기기로 했다. 그 결과 그의 주변에는 진짜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만이 남았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는 생활이 바빠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림, 음악, 여행. 그는 이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주말이면 작은 화구를 들고 근처 공원에 나가 나무와 하늘을 그렸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모니카를 불며 옛 노래를 나눴다. 때때로 기차를 타고 낯선 도시로 떠나 시장 골목을 거닐고 맛보지 못했던 음식을 즐겼다. 사람들은 물었다. 사장님, 이 나이에 그렇게 바쁘게 사셔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떳떳한 순간입니다. 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노후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가게를 열고 원룸을 운영하며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친구와 다시 만나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기적 같았다. 그러나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절망을 딛고 스스로 내린 결심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김호성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언제쯤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는 시간, 혹은 그저 흘러가는 세월을 견디는 시간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한다. 노후는 기대고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진짜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무너지고, 건강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외로우며, 사람이 있어도 스스로의 삶이 없으면 결국 허무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굳게 붙들었다. 경제적 독립,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 이 세 가지는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둥이자 앞으로 남은 날들을 지켜줄 방패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늦게야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70이든 80이든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작은 가게를 열고 매일 운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기로 한 그의 선택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다. 진짜 노후의 대안은 멀리 있지 않았다. 요양원도 자식의 집도 타인의 시선 속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안에서 자신을 향한 존중과 사랑 속에 있었다. 김호성 씨는 마침내 그 답을 찾아냈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말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노후의 대안입니다. 부산의 바닷가에서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김호성 씨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해 왔다.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그는 새벽마다 현장에 나가 땀을 흘리고 밤에는 경비 일을 서며 하루도 쉬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입고 싶은 옷조차 사지 않고 모은 돈은 모두 아이들의 학비와 결혼자금, 집 한 채 마련에 들어갔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에게 삶의 이유는 오직 가족이었고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는 책임이 전부였다. 하지만 세월은 그를 가혹하게 시험했다. 아내가 긴 병 끝에 세상을 떠나자 그는 홀로 두 아이를 지켜야 했고 그 순간 아버지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거다 라는 다짐은 그의 남은 삶을 버티게 한 힘이었다. 그렇게 두 아들은 장성했고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았다. 그는 비로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조금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야 내 노력이 보답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기대는 너무도 쉽게 무너졌다. 손자가 태어나자 그는 다시 집안일을 돕고 아이를 돌보며 기꺼이 헌신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를 타고 전해졌다. 아버님, 모아둔 돈 있으시죠? 학원비가 부족해서요. 순간 그는 멍해졌다. 그동안 받은 용돈을 모아두었을 거라 생각한 며느리의 태도는 차갑게 바뀌었고 결국 아들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연락이 오지 않았고 명절날에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말들이 그의 가슴을 베었다. 아버지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게 우리도 부담이에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그저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날 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결국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 모든 걸 포기했단 말인가? 그러나 그 새벽 문득 아내가 남긴 말이 떠올랐다. 여보, 경주에 있는 그 밭은 절대 팔지 마.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고향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 땅이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엄청난 가치로 변해 있다는 것이었다. 직접 내려가 확인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허허벌판이던 땅이 도로와 아파트 단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 땅을 팔고 그의 손에는 평생 처음으로 거대한 금액이 들어왔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그를 일으켜 세운 희망이자 그는 그 돈을 그러나 삶은 또 다른 시련을 주었다. 가게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와 쓰러졌고 병원에서 의사는 그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려주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경로당의 운동 교실에도 참여했다. 몸이 좋아지자 마음도 달라졌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그림 교실과 하모니카 동호회에도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짜 요양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내. 이제 김호성 씨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지 않았다. 자식들이 찾아와 다시 효도를 하겠다고 울며 말했을 때 그는 담담히 말했다. 효도는 부모가 힘들 때 하는 거다. 부모가 잘 살고 있을 때 와서 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투자다. 그는 이제 오롯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 있었다. 돈은 안정된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건강은 다시 걷게 만들었으며 관계는 그를 외롭지 않게 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꿈을 찾았다.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즐기고 여행을 떠나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갔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은 70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지만 정작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자식들이 기댈 곳이 되어줄 거라 믿었지만 결국 기대야 할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김호성 씨는 보여주었다. 노후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은 분명하다. 경제적 독립, 건강,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이다. 돈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건강이 있어야 원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관계가 있어야 외롭지 않고 보람 있게 늙어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노후를 자식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준비할 것인가? 김호성 씨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한다. 늦지 않았다. 70이든 80이든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삶,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노후를 두려워하며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조금씩 쌓고 몸을 돌보고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작은 발걸음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